네, 이혜리 기자의 핫플레이스 시간입니다. 수억 원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패닉 상황에 빠진 상황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급매물이 속출하고 매수자 실종으로 거래 절벽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설계를 도입하고 일반 분양 물량은 줄여서 개발 이익을 낮추는 1:1 재건축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개발 이익이 낮은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겁니다. 다소 생소한 1:1 재건축 방식의 구조와 장점, 또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지 장계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대학원 겸임 교수 및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서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소개를 해줬던 것처럼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장계영 회장과도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혜리 기자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1:1 재건축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심층적인 얘기 한번 해보죠. 예, 다소 생소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1 재건축과 달리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건축은 현재보다 더 많은 가구 수를 재건축해서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이 재건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존의 재건축 방식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주택보다 면적을 줄인 중소형 아파트로 주로 재건축을 하는데요. 이와 달리 1:1 재건축은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초고급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 전에 84제곱미터의 이런 집을 소유한 조합원이었다면 재건축 후에도 84제곱미터의 비슷한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화가 없다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30% 이상 늘어날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은 용적 응유를 늘려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재건축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1:1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 싸움도 있겠고 돈 문제도 걸려 있는 거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땅의 용적률을 낮게 짓기 때문에 여백의 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차 환경이 좋아지고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뷰티하게 짓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나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도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재건축을 다시 할 경우에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여백의 미가 있고 용적률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또 특히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요즘에 재건축 사업의 배드뉴스라고 얘기해지는 재초제, 재건축 초과이득 부담금, 이 부담금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업지에서 지금 위험을 또 멈춤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투자성이 좋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주거 환경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초과이익 환수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예. 그 재건축 1대1 재건축이 탄생되는 배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대1 재건축을 통한 큰 사업의 지정이 재건축 부담금, 주민들의 분담금입니다. 예. 이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분양 물량을 이게 매출액을 줄이고 네. 비용, 사업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득이 없잖아요. 예. 이득이 없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분담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한적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요소를 갖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한번 잠깐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반포 현대아파트 재초제 부담금에 대한 요즘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이 1,155억입니다. 예. 이 가격은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예. 준공인가일이 7월이라 그러면 7월까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분하고 예. 일반 분양 총액, 요 일반 분양 총액을 줄이는 겁니다. 예. 그럼 매출액이 적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소형주택 인수가격, 이거는 그 각 세대 분할이라는 60제곱미터 이하를 인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합친 가격이 반포현대가 1,155억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차감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개시 시점 주택가격 총액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개발 비용이 중요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개발 비용은 조합에서 임의로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마이너스 부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거든요. 예. 이 개발 비용 400억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40%입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니고요. 이 개발 비용을 올림으로써 개발 이익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에 그다음에 재세금이 있고요. 공공시설 등 기부액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조합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건축을 사업할 때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추진 준비 이혼 때부터 모든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잘 사용한다면 오히려 개발 비용을 늘려서 초과 이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평균 재건축 1인당 분담금이 낮아져서 예. 이런 사업지에서는 상당히 선호할 수 있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워낙 산출식입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쫙 다 해주셨는데 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이해가 가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만약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 최소화를 하고 예. 일반 분양은 없앰으로써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야, 우리도 1대1 재건축하자. 이게 더 좋다면 네네. 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면이라고 네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재건축 사업에 이 1대1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적 조건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네. 맨 먼저 1대1 재건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예. 산업과 인구가 집중을 억제하는 서울 수도권에 한정되는 겁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서울 수도권은 대학이라든가 산업을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1대1 재건축하면은 외부인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외부인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 걸 막잖아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이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재개발은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내용적인 것인데요.
그 용적률이 낮은 저층, 중층 지역의 중대형 단지에서 일단 선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예. 용적률을 일반 분양을 적게 하거나 많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이거든요. 네네. 그 버퍼가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여지가 거죠. 있죠. 예. 그 여지를 주민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예. 근데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갭 투자나 전세 세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 일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층이나 저층 세대수가 적은 지역, 예. 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남북, 예. 아차산 밑에 경관이 좋은 지역, 예. 이와 같이 중층과 용적률이 낮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 일단 사업 지역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호도나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례로 이혜리 기자, 1:1 재건축이 좀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1:1 재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레미안 첼리투스는 과거 렉스 맨션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기존 15층 10개 동 총 460가구를 재건축해서 56층 3개 동 460가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과거 렉스 맨션 아파트는 단지가 굉장히 작고 또 가구별 전용 면적이 46평형으로 굉장히 대형 평수로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조합원들은 무리하게 가구 수를 늘려서 수익성을 높이기보다는 현재 가구 수를 유지하는 1:1 재건축을 택했는데요. 예. 일반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당 공사비를 포함한 분담금은 무려 5억 4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전 맨션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대로 공사비 등 투자를 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약 15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레미안 첼리투스의 매매 가격은 27억 원대로 최근 시세대로 팔았다면 시세 차익은 10억 원대에 달하는 1:1 재건축의 성공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브 역시 1:1 재건축의 사례인데요. 아크로 리버브는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의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555가구가 같은 크기의 총 595가구로 재탄생했는데요. 1:1 재건축으로 소형 평수의 의무 공급은 없었지만 추가된 40가구 정도는 일반 분양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24억 원에서 27억 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예. 분양 당시보다 2.5배가량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공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뭐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압구정 쪽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분담금도 억 단위로 막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압구정 3구역도 1:1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역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분담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레미안 첼리투스가 주민 분담금이 5억 4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뷰가 지금 3.3 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 정도입니다. 예.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압구정 6개 특별 계획 구역 중에서 선도적으로 압구정 상구역이 이러한 사업을 1:1을 하게 된 것은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양 가격을 1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분담금을 낮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를 상당히 높이겠다는 그러한 제반적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공사비 부담금도 워낙 크고요. 여기 2,000명만 사실 조합원데도 합의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잘 진행이 될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때문에 이 부분도 전망을 잠깐 해주시고요. 또 1:1 재건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1대1 재건축은 사실 그 주민 분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이 최근에 도시 집중,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것 예. 말고도 8년 임대 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식도 최근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 정책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예. 특히 이와 같이 그 압구정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 리뷰부가 현재 시세가 3.3제곱미터가 1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구정 그 3지구는 세 가지 성숙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입지 조건이 좋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자연 환경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격 상승 조건이 3박자가 맞추어진 이 지역이야말로 오히려 대규모일수록 주민들의 공간대가 이 정도는 부담하고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1억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경우는 모든 지역이 1대1 재건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층인가 어느 지역은 조합 추진 설립비를 승인일이 5년, 10년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예. 지역은 주민들의 성숙도가 낮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적률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까 같은 그 가격 상승 여건이 3박자가 갖추고 있느냐, 입지냐, 환경이냐, 예. 아니면 주민들의 성숙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투자하고 바라본다면 1대1 재건축 새로운 재건축 방식으로서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듣다 보니까 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1대1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1대1 재건축 방식이 더 적합한 단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번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성공 사례가 나올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장계영 회장 그리고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